최득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오늘은 특가법상 보복범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소하겠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잊을만 하면은 연예인들의 그 마약 관련 이슈가 한 번씩 등장해서 팬들 또 대중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예인의 마약과 관련하여 특이한 죄명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어서 주목받는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큰 연예기획사 대표인데요. 소속 연예인이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제보한 공익 제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보복하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했다는 이유로 기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가법상 보복 협박죄로 재판을 받았고 검찰로부터 징역 3년 구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구형은 법원에서 실제로 형을 선고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검찰이 재판에서 재판장에게 재판의 마지막에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해달라고 하는 등 형을 구한다는 의미에서 구형입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형량은 얼마인지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가법상 보복 협박은 어떤 범죄이기에 검찰이 비교적 무거운 징역 3년형을 구형한 것일까요?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한 것이 그렇게 중한 범죄가 되는 것일까요? 법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형법에 어떤 죄가 규정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대표적으로 살인이나 폭행죄와 같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통화 위조라든지 문서 위조와 같은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뇌물죄, 내란죄 같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 이렇게 우리 형법은 범죄를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이 세 개로 나누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범죄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도 형법 이외의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 즉 특별법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 유형은 형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든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보통의 경우에는 특별자가 붙어있는 그런 특별법이 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률을 통상 특별형법이라고 부릅니다. 형법 이외에 이런 경우에 형법은 이제 일반법이라고 하는데요. 형법 이외에 특별형법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이유는 사회가 변화되고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형법상의 범죄 유형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범죄들이 발생하고 이를 특별히 가중 또는 감경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법을 둡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가법상 그 보복 협박이라는 것이 어떤 범죄인지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 9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항의 제2항은 1항은 살인에 관한 것이고요. 살인에 관한 것은 너무 무거우니까 2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257조 1항 상해 260조 1항, 276조 1항, 283조 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상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한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복범죄에는 오탈자 수정 좀 하겠습니다. 이러한 보복범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어서 형을 선고받더라도 중형을 피할 수 없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벌금형이 없으니까요. 실형 아니면 집행유예 아니면 무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 소개한 연예인 기획사 대표의 경우에 타인의 형사사건인 소속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하여 이를 제보한 공익 제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보복할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위에서 말한 특가법 제5조의 9 2항 중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283조 1항의 협박 행위를 한 것으로 보복범죄 중 특가법상의 보복범죄 중 보복협박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일까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나 보복범죄가 성립하려면 형법상의 단순한 협박죄, 상해죄, 폭행죄에서 추가로 필요한 다른 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복의 목적이라고 하는 초과 주관적 불법 요소입니다. 고의 외에 보복의 목적이라는 것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복의 목적은 반드시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취하 또는 진술을 번복하게 할 목적이거나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는 경우에 성립하면서 이러한 목적은 의심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하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은 공소관인 검사에게 있고 이러한 입증이 부족할 경우에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보복 목적이라는 부분이 입증이 안 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협박의 경우에는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고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한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의사불벌,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대로 수사 절차나 재판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어 보복범죄로 기소되어 유죄까지 인정된다면 그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 수는 없겠죠. 다만 자신의 행동에 앞서서 자신의 행동이 무거운 범죄가 되는 행동은 아닌지 잘 고려하여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면 화가 나서 생각지도 못한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특가법상 보복범죄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타인과 소통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그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표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시나 자신이 문제가 될 만한 행동, 범죄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